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20살 여성을 납치해 7년간 작은 나무 상자에 가두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 영화 거린 더 박스 등으로 제작되기도 한 콜린 스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1월 16일 재판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가리는 자격심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70세 노인 카메론 후커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또 한 번의 비보를 전해 듣습니다. 자격심리가 12월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죠. 당초 2024년 3월에 예정된 심리는 8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11월로 여러 차례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카메론은 1985년 31세의 나이에 건거돼 104년의 징역형을 판결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죠. 노인이 된 카메론 후커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죽을 날이 머지않은 늙고 병든 힘없는 노인이며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카메론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심원을 설득할 것이라고 예고했죠. 검찰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메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거린 더 박스 사건의 주범으로 당시 재판을 맡았던 샌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 클래런스 나이트 판사가 내가 만난 가장 위험한 사이코패스이며 숨이 붙어있는 한 위험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인물이죠. 담당 판사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하며 104년 징역을 선고했고요. 카메론 후커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1977년 5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 살던 20살의 여인 콜린 스탠은 친구 린다의 생일을 맞이해 서프라이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깜짝 등장해 린다를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은 바람에 출발이 늦어졌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히치하이킹에 나섰습니다. 콜린은 도로 옆에 서서 엄지손가락을 펴고 한참을 서 있었죠. 자신의 차에 타라고 권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몇 명인가 보낸 후 마침내 젊은 부부가 운전하는 파란색 밴이 멈춰 섰습니다. 인상 좋아 보이는 카메론 후커와 제니스 후커 부부는 목적지 근처까지 데려다 줄 테니 어서 타라고 권했죠. 뒷좌석에 부부의 갓난 아기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콜린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밴에 올라탔습니다. 젊은 부부는 목적지로 가기 전 주유소에 들렀고 마침 화장실이 급했던 콜린도 차에서 내렸죠. 그런데 콜린이 볼일을 보고 있을 때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와 다급하게 어서 도망쳐 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콜린이 밖으로 나왔을 땐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의아하긴 했지만 그저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한 콜린은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서둘러 부부가 있는 밴으로 돌아갔습니다. 콜린은 부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약 30분 후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유소를 벗어난 밴은 얼마 안가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카메론 후커는 이 근처에 동굴이 있다거나 호수가 있다는 등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혹시 관심 있냐고 물었죠. 호숫가 구경보다 친구의 생일에 참석하는 게 급했던 콜린은 목적지로 바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밴은 얼마 안가 멈췄고 아내인 제니스는 호수를 보고 오겠다면서 아기를 안고 내렸습니다. 콜린은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인적도 없는 차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산길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카메론은 콜린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콜린을 결박하고 입을 막은 후 머리 위로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상자를 씌웠습니다. 빗소리,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설계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감옥이었죠. 콜린은 나무 상자를 쓰고 수갑이 채워진 채 오리건주에서 482km 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레드 블러프에 위치한 부부의 집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카메론은 콜린의 옷을 벗기고 지하실 천장에 연결된 갈고리에 수갑을 연결해 매달아 두었죠. 그리고 콜린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7년간 이어질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죠. 콜린은 가로 90cm, 세로 180cm의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관처럼 생긴 나무 상자에 매일 23시간씩 누운 채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카메론은 하루 중 1시간씩 식사 시간에만 상자를 열어주었죠. 콜린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했고 다시 감금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메론은 콜린을 상자에서 꺼내 위층 침실로 데려갔고 침대 위에 결박했죠. 그리고 마치 콜린을 매트리스처럼 깔고 누워 아내와 관계를 갖다가 곧 콜린 위로 뛰어올라 강제로 콜린을 범했습니다. 이후 콜린은 가정부처럼 부부의 집안일을 도왔고 거의 매일 폭행부터 시작해 고통을 받았죠. 콜린이 울거나 괴로워할수록 카메론은 더 흥분했기에 최대한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죠. 그래도 상자 속에서만 갇혀 지내는 게 아니기에 어떻게 상황만 잘 맞아 떨어지면 도망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납치된 지 2년째인 1978년 1월 카메론은 콜린을 협박해 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지하 조직 더 컴퍼니에 소속된 조직원들이며 만약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콜린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조리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오랜 감금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콜린은 카메론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쯤 콜린은 이미 거식증 환자처럼 앙상하게 말랐으며 머리카락까지 듬성듬성 빠져 상숭장과도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콜린이 납치되고 3년째인 1979년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는 지하실이 없었기에 카메론은 침대에 딸려있는 낮은 서랍장에 콜린을 감금했죠. 콜린이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이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콜린을 찾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는 등 수년간 여러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이 482km 떨어진 지역에 납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지는 못했죠. 오랜 감금 생활에 익숙해진 콜린은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떠올릴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카메론은 콜린의 수갑을 풀어주며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콜린이 납치되고 5년 후인 1981년경의 이야기죠. 카메론은 정말로 콜린의 가족에게 데려다준 후 가족들에게 자신을 콜린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은 5년 만에 살아 돌아온 콜린이 그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걱정하며 딸과 함께 온 낯선 남자를 경계했지만 콜린이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포옹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에 곧 의심을 거두었죠. 이때까지도 콜린은 카메론과 그의 아내가 더 컴퍼니에 소속된 조직원들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행여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워 행복한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콜린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 가족들을 만나고 스스로 집을 떠나 카메론과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왔죠. 이쯤 콜린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해준 데 이어 짧은 외출까지 허락하자 콜린은 카메론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버린 것이죠. 콜린이 완벽하게 세뇌된 상태임을 확인한 카메론은 콜린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콜린을 집 근처 모텔 청소부로 취직시키고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게 허락까지 해줬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아내 제니스는 콜린을 찾아가 지하 조직 더 컴퍼니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제니스는 어서 도망가라고 손을 잡아 끌었지만 이미 깊게 세뇌당한 콜린은 더 컴퍼니는 실제하며 자신은 카메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제니스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는데요. 어서 도망쳐 빨리. 그 순간 콜린은 과거 납치를 당하기 직전 화장실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제니스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콜린은 제니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카메론에게 전화를 걸었고 납치범이 아니라 연인에게 고하듯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때 카메론은 콜린에게 떠나지 말라고 울며불며 사정했다고 하고요. 콜린은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어 달 동안 카메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세뇌당한 콜린은 카메론과 대화를 나누며 다시 카메론에게 빠져들었고 카메론도 이를 알고 다시 콜린을 꿰어내 집안에 들이려고 했죠. 보다 못한 제니스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은 납치 및 감금이 아니라 살인 및 시신유기였습니다. 제니스는 카메론 후커와 자신이 콜린을 납치하기 약 1년 전인 1976년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19세 소녀 마리 엘리자베스 스파나케를 납치했으며 사례 후 매장했다고 증언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인 제니스 역시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제니스는 콜린과 마찬가지로 15살 나이에 카메론에게 납치돼 감금과 폭행을 당한 뒤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강제로 결혼한 상태였죠. 제니스는 납치 및 학대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자유의지로 범행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돼 남편의 범행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면책권을 받았고요. 하지만 9년 전 매장된 마리 엘리자베스 스파나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카메론은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살인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괴물이 다시 세상에 나올 위기였죠. 범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생존자이자 피해자인 콜린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쯤 치료와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세뇌에서 풀려난 콜린이 증언을 시작하면서 카메론은 콜린이 탈출한 지 3개월 만에 구금되게 되었죠. 경찰은 카메론 후커의 집에서 콜린의 증언과 일치하는 머리에 씌우는 수제 나무 상자와 구속장치 노예계약서, 당시 정황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고 카메론은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104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듯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죠. 판결대로라면 2023년까지 가석방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노인재수 가석방 프로그램에 의해 자격심리 날짜가 2015년으로 7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카메론 후커는 기다렸다는 듯 2015년 4월 16일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다음 가석방 자격심리는 2030년으로 정해졌죠. 그러던 중 주법이 바뀌어 2021년 3월부터 가석방 자격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재판이 거듭 연기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요. 테마 카운티 법원 측은 재판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미뤄졌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예정된 자격심리에서 배심원 재판을 통해 카메론 후커가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되면 교도소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운이 좋으면 주립병원에서 치료 감호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 가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콜린 스탠 사건은 피해자가 7년간 자신을 끔찍하게 정서적, 신체적으로 괴롭힌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대신 오히려 동조하고 감화되는 등 비상식적인 심리 상태를 겪게 함으로써 완벽한 피해자로 만든 사건으로 회자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건 이후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피해자 콜린 스탠은 자신과 같이 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하죠. 충격적인 사건 전개로 인해 2016년 개봉한 영화 거린 더 박스를 비롯해 범죄 수사물 시리즈의 주요 에피소드로 제작되었고 소설과 노래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콜린 스탠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